사실 질이완증을 개선하는 성형을 했을 때 저는 크게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거의 딱 한 가지인데요. 꼬셔서 수술하는 수술 이제 그만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벨라조 원철TV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질이완과 질성형,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 수술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 때 다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 재수술, 후유증 회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이완증을 개선하는 성형을 했을 때 저는 크게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술은 출혈, 염증, 상처가 벌어짐 등등.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환자의 그동안의 병력, 현재 건강 상태, 다양한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진찰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점이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함에 있어서 너무 자신을 하고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그래도 그러한 수술을 걱정해서 수술을 꺼리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제가 그럼 걱정하는 건 무엇이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거의 딱 한 가지인데요. 환자분을 위해서 제 자신을 버리고 환자분에게 좋은 수술이라고 선택한 것이 그 기대치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좋아짐이 환자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되게 속상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마음이 없이 그렇게 기대를 했던 저의 능력의 부족일 수도 있고 예측의 판단의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환자분이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요거밖에 안 좋아졌냐고 했을 때가 제가 걱정하는 이 수술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후유증? 합병증? 좀 말이 이상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술이 환자분의 회복 기간 중에 크게 본인이 하던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는 운동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지장을 줄 정도도 아니고,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마취 방법도 좋아져서 당일 수술해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다음날 본인이 즐기던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고 직장을 출근할 수 있을 정도라면 몇십 년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될 만큼 대단히 복잡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겠죠. 잠자리를 한 달 이상 못 해야 된다는 점은 남편의 합의도 필요할 거고, 그러나 큰 합병증, 아직까지 제가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주변에서 의료 과실일 수도 있고요, 또는 환자의 관리 잘못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 보니까 다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병원의 능력의 차이도 있는 거고 또 그때 환자의 상태도 중요한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레이저나 그런 것들이야 그닥 효과도 높지 않으면서 그닥 부작용도 없는 게 당연하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수술로 통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상당히 불만족한 경우에 수술이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흉내만 낸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새 대부분의 환자들이 재수술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수술이 첫 수술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제가 충분히 교정이 됐을 때 환자분의 만족이라든지 또는 그걸 느끼고 보고 있는 성취감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질이완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로 인해서 질성형을 결정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불편감이 있어서 아프고, 이러한 분들이 생겨서 또 다른 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 치료해서 더 나빠진 경우가 되겠죠. 기대치에 못 미쳤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저를 만나서 좋아진 분들,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치료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좋아진 걸 보면 굉장히 만족감을 느낍니다. 결국은 처음에 수술을 잘 해야 될 거고 그걸 가능하게 고칠 수 있고 그분이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이 믿을만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원에 수술했는데 너무 아팠어요가 저 병원에 갔을 때 똑같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병원에 갔을 때 회복이 너무 느렸어요. 그런데 이 병원은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합병증이나 후유증,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재수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입니다. 어떤 거고 그냥 재미삼아 친구 따라갔다가 옆에 친구가 수술한다는데 상담실장이 하라고 꼬셔서 수술하는 수술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거기서 그날은 스톱하고 상담받고 본인이 충분한 자료,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또 물론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직접 만나서 또는 다른 자료들을 조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한 번 하고 또 심심풀이로 재미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하는 제가 말을 막 하자면 그런 분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로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시고 병원을 선택하고 또 상담 받아보시고 그렇게 돼서 결정했으면 믿고 선생님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그분이 그걸 느껴서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여성회음성형연구회를 창립해서 시작한 지 2005년 이후니까 꽤 많이 됐습니다. 15년, 17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의료 발전도 많이 됐고 기술도 발전이 많이 됐고 했는데 수술의 만족도라고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이 수술을 서로 배우고 전수하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구나 하는 점을 많이 느끼고 저도 요새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질이환증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저의 이러한 정보, 이러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질적으로 조금은 개선할 수 있고 또 불만족에서 만족의 상태로 지내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질이환증과 질성형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